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 세 가지 특징주에 약간 초점은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서 무언가 수급이 빠진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 그거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2조) 규모 교환사채 발행, SK하이닉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혹한기가 이번엔 정말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겨울이 온다, 윈터스 커밍 했는데 막상 겨울 안 와가지고 뭐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수출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자금이, 돈이 필요했던 겁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봐서 이 뉴스를 보고 우리 앵커님은 SK하이닉스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결론은 나왔습니다. 네. 약간의 바닥 신호인가요? 네. 예. 예. 일단 업황의 겨울도 아니고요. 혹한기 때 혹한기. 네, 나오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운영자금 확보하고 거기다가 가장 SK하이닉스가 지금 고심은 그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 많이 접해봤겠죠. 근데 이, 사이클이 바닥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만약에 계속 재고 쌓였던 게 꺾이면서 이제 자금이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충분하게 적기적시에 또 다시 투자를 하고 그런 상황들을 연결 못하게 되면 늦춰진다라는 쪽에서 운영자가 뭐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도를 쓰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금리 조건이나 특히 한 2.4% 정도 지분 희석 효과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엔 자사주를 활용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렇게 아직 뭐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래 맞긴 맞는데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추가로 자금 조달이 계속 될 수 있을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은 살짝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실적 얘기 관련된 거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돌만한 이제 지표들을 볼 때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재고자산 정점에 대한 분위기 나오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도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G2의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발표됐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 보게 되면 조금 좀 재미없죠. 네. 어제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는 그냥 훅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턴하는 구간까지 확인이 돼야 완벽하게 3박자 이렇게 될 텐데 거기 아직은 조금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는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선되는 데까지의 혹한기가 너무 춥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가 밀리고 같이 좀 반도체 소부장 올랐던 종목들의 파란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최근에는 그랬잖아요. 힘든 것보다 좋아질 거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주를 사 모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소식에 SK하이닉스가 3% 넘게 밀린다라는 건 혹시나 더 나빠질 변수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나 혹은 대비해야 되고 있어야 되나? 뭐가 좋을까요? 일단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변수에 대해서도요? 네, 그렇죠. 안 좋은 변수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EB를 발행한다라는, 뭐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건 그만큼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금융 자산을 보면 한 6조 4천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올 상반기에 지금 증권회사들의 그 SK하이닉스의 적자 규모가 한 6조 7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보다 더 많은 수의 이제 영업 적자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10조 원 정도의 이제 적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번에 2조를 뭐 마련을 한다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한 뭐 2조 정도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 2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도 아마 향후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 관련된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고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했었고요. 뭐 그렇지만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은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뭐 감산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재고가 21주 정도로 뭐 지금 뭐 20여 년 만에 지금 최대 재고치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SK나 뭐 아니면 마이크론의 재고가 그렇게 빨리 줄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뭐 글로벌 그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과연 뭐 반도체 업황을 비롯한 IT 업황이 회복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서부터는 이제 조금 빨리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업황이 하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거에도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지금 뭐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혹시 모를 더 안 좋은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약간의 좀 보수적인 관망하는 자세였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솔직하게요. 네, 앵커님의 반대 의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아 가시겠네요. 솔직히 저희가 업황의 저점 모릅니다. 어떻게 턴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못 잡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턴하는 거 보고 잡자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고가에 잡아야죠. 그렇게 되면은 따라가서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겁니다. 이거 갑자기 SK하이닉스가 뭐 7% 8%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4? 근데 벌써 저점 턴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에이 내일 보지 뭐 내일 또 올라갑니다. 4? 못 하거든요 이런 건.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해서 에코프로비엠이 날아갔죠.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응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단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단기 관점은 또 최근에 업황이 바닥일 것 같다라고 해서 소부장 종목들 한번 쭉 올라왔었죠.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당장은 뭐 메이커들보다는 좀 탄력 개수가 좀 크다 보니까 먼저 올라와서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닌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좀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업황 바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사는 건 아닙니다. 모으는 거다. 모으는 거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반도체 최근에 이 SK하이닉스 거기에다가 뭐 K칩스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가장 반응을 많이 했던 건 소부장 쪽이거든요. 소부장들은 뭐 10몇 %씩 오르기도 하고 20몇 %까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일단 악재가 나왔을 때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김민수 대표님은 그러면 그 종목들 역시 크게 뭐 트레이딩이라던가 전략의 변화 수정 없이 계속 쭉 모아가는 겁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 저희가 좀 업황이 바닥권이었을 때 턴할 때 보게 되면 먼저 소부장들이 바닥인가? 하고 쭉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내려옵니다. 또 쭉 올라갑니다. 한 두어 번 과정이 이렇게 펼쳐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양치겠지. 내버려뒀더니 그때부터는 제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등락을 어느 정도 몸으로 안고 그래도 같이 대응하시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현명한 전략은 이럴 때 이제 어차피 나 싸게 샀으니까라고 해서 그 출렁임을 다 안고 가는 것도 좋겠고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약간 줄였다가 다시 사야지 뭐라고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이제 가격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김민수 대표님은 내가 그냥 꾸준히 이 출렁임을 안고 가든 아니면 그 안에서 잘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든 나는 모아가겠다라는 게 초점이었어요. 임순재 대표님은 조금 확인해보고 가겠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거거든요. 뭐 계속 지금 1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최소한 이제 안정화를 좀 찾는 그 시점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 소부장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 쪽하고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쪽하고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메모리 쪽이야 뭐 지금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전부 다 나쁘다, 뭐 업황이 좀 부진하다라는 게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이고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메모리 쪽엔 투자는 안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계속 투자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TSMC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좋을 때 더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쪽은 계속 좀 뭐 주가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저점에서 뭐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찰실한 매도 물량 혹은 약간의 불안감 속에 투심 위축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뒤늦게 발동 걸린 SKIT입니다. 미국 IRA 세부안에서 분리막이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KI테크놀로지가 오늘 좀 뒤늦게 발동이 걸렸는데 뭐 조금 이따 저희가 SKC도 이야기해 보겠지만 뒤늦게 발동 걸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피날레 불꽃의 끝인지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일단 오늘 SKI테크놀로지의 강세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셨습니까? 뭐 의미라기보다는 뭐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간 거 아닌가 싶고요. IRA 관련된 뭐 세부 지침을 보면 이게 그 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에 아마 희비가 갈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2024년도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2025년도부터 중국산에 대한 이제 물가 이런 이제 소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산 관련돼서 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타 이제 그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좀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분리막에서 중국 업체들이 만약 퇴출이 된다라고 뭐 사용량이 뭐 확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뭐 한국 업체와 그다음에 일본 업체들이 상대적인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물론 이 SKI테크놀로지도 같이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동박의 주제인 SKC도 급등을 네. 했어요. 그랬다가 다 내려갔는데요. 네, 엔캠도 그렇고 SKC도 그렇고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는데 네. 아 이런 거 좀 걱정했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남들 다 갔으니까 키 맞추기 여기서 이루어지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딱 윗꼬리가 보이는 순간 내가 마지막 차를 타버렸구나, 막차를 타버렸구나라는 후회로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후회를 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 후회를 하고 그냥 아이 몰라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약간 그래요. 아 네. 그래도 다음 타자 오겠지 하고 내버려뒀다가 10% 마이너스 20%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네. 액션을 취하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 잘못을 되돌리는 이런 투자의 빠른 투자도 예. 그렇죠. 유연성. 그러니까 아마 예. 유연성이 필요하죠. 역시 좋은 말씀하셨다. 유연성. 갑자기 예. 옆에서 팩트로 딱 넌 네. 유연성이 없어라고 혼나는 느낌인데 네. 이게 필라테스 말고 아, 네. 주식의 유연성도 그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오후장 들면서 확연하게 바뀌고 있는 게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약간 본격화되는 느낌도 나죠. 네, 에코 그룹부터 네. 약간 그동안 또 이제 코스닥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움직였었던 어떤 중형권의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커지네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동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을 어느 정도 약간 일단락 짓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에코프로의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뒤늦게 움직이던 쪽이 뭐 전해질 분리막 또 리튬도 오늘 장중에 또 강하게 나오다가 대부분이 다 투자 경고 걸렸습니다. 그러나 투자 경고 안 걸린 종목들이 또 움직이다가 지금 보니까 다 밀리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후속 주자도 그렇고 대장주가 힘이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기서 저점 매수로 들어가야지라고 하시는 심리보다는 좀 올랐기 때문에 다음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 타이밍을 약간 좀 잘못 잡으셨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액션 오. 이상입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내가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윗꼬리가 달려있고 약간의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은 에이 또다시 오를 거야라고 두고 보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좀 오늘 장 빠르게 다시 액션을 반대 포지션으로 취해보자라는 의견. 임순재 대표님 근데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이런 2차 전지주가 빠지고 있고요.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반도체도 좀 부진한 와중에 바이오랑 게임주가 네. 이상하게 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수급의 변동? 이동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아직 그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어차피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거의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있어서 오늘 좀 빠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조정은 뭐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으로 그동안 못 올랐었던 쪽으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눈이 조금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시작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뭐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도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야외 활동보다 또 실내 활동, 뭐 특히 게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게임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 그동안 장기간 동안 쉬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아마 조금 매기가 좀 들어오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일단 뭐 순환매 차원에서 네. 아마 접근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바이오주랑 게임주가 오르는데 확실히 시청자분들도요, 믿음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일단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약간 속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도 실적이 영 안 나니까 지금 약간 속임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한미약품이 지금 1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녹십자, 안 갔던 제약주들, 전통 제약주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그냥 이걸 넘겨둬도 될 만한 내용인지 좀 전 헷갈리는데요. 순환매의 특징이 가장 그거죠. 네. 가장 오래 부진했던 쪽, 뭐 부진했던 종목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에 변화가 나오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이게 섹터로 보면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종목으로 봐야지. 종목으로요? 네. 또 제약바이오도 소섹터로 봐야지. 이거를 그냥 다 둥그스름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 이쪽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니까 차라리 그런 작은 쪽에서의 변화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쪽에서는 또 종목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종목이다. 네. 혹시 그 모두의 맵을 좋아하십니까, 앵커님? 아니요. 해본 적 없으세요? 해본 적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좀 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다 해보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네, 옛날에 부루마블을 이제 모바일화하는 게 이제 모두의 마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네요, 우리 대표님. 네. 네. 이걸 왜 중요시하냐면 4월 말쯤 4월 13일인가 때부터 이제 모두의 맵을 글로벌이 발표됩니다. 네. 이게 P2E가 연결돼 있고 AR, VR이 연결돼 있습니다. 모두의 마블이? 네.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뉴욕을 갔다. 그럼 뉴욕에 AR, VR 지식이 화면이 딱 펼쳐지는. 네.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네. 그렇군요. 네. 신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못합니다. 어차피 P2E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근데 성과가 나오게 되면 혹시나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에 2차 전지 쪽에서의 찰실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게임과 바이오 쪽으로 쏠려서 저희 잠깐 다뤄봤고요. 마지막 특징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시멘트 부족 아우성에 고려시멘트가 부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4%까지 올랐고 현구가는 7.69% 상승하고 있는데 이 봉철 건설 현장에 시멘트 부족 아우성이 왜 나오고 있는지 저는 뭐 요즘 부동산 침체, 약간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건설 자재, 부품, 시멘트가 많이 나가는 줄 몰랐거든요. 네. 데이터를 보면은 네. 좋은데요. 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 가장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높은 업황 그러면서 약간 친환경 설비를 바꾼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바꾸는 과정이 나왔죠. 네. 그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생산 당장은 필요하고 게다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좀 관리가 들어갔고 게다가 지난 광주 화정지구였었죠. 거기서 나왔던 사태로 인해서 콘크리트 품질을 올렸고 그 품질 강화 관련된 기준이 강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흐름상 어쨌든 생산이 출하가 제대로 못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변화로 보는데 보니까 1, 2월 달에 시멘트 출하량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년 이후부터 가장 많은 출하량을 보였다네요. 그러면 쇼티지다 보니까 가격이 살짝 올라가겠죠. 네. 그와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 실적은 좋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실적이 영속적으로 되겠느냐라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아마 진짜 주가가 반영하는 쪽은 이를 한번 끌고 나가면서 움직이겠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강화되겠느냐라는 쪽보다는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삼는 쪽이 어떨까라고 보는데
안 빠지네요. 확실히 지금 이 고려 시멘트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숫자로 찍히고 있다. 시멘트 출하량에 대해서 그리고 쓰임새에 대해서 숫자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상승이다. 하지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임순재 대표님도 그렇다면 오늘의 이 상승은 네. 약간 단기적 이슈성으로만 보는 게 좋다고 네, 보세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시멘트가 뭐 지금만 이제 그러니까 부족 사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코로나 이후서부터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1년도도 그랬고 2002년도도 그랬고 올해 또 그러고 있고요. 뭐 그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이제 그 환경 저감 장치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장 가동을 좀 쉬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수기인 겨울철에 쉬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올 겨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킬른이라고 하는데요. 시멘트를 이제 만드는 그 설비 자체가 뭐 우리나라엔 3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이제 겨울철에 계속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고 봄철에 그 재고량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쌓아놓은 겨울철 재고량이 줄면서 뭐 올 봄에 대한 이런 이제 수요가 이제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그럼 과연 얼마나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철에 들어가면 또 이제 시멘트 가격이 좀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아마 봄철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 한 번씩 이제 파동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기업 실적에서 보면 뭐 상당히 이제 봄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건설 경기도 둔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멘트 사용량들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가격은 올라가지만 사용량이 줄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 각자 개별 기업마다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기적인 이슈에 머물 것이다. 최근에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시멘트 이런 원자재 뉴스들이 좀 나왔을 때 관련 종목들이 왜냐면 또 워낙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더 강하게 오르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런 공급 부족이라는 또 코멘트를 달고 있는 소재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재 쪽이요. 아니 그런 이슈. 이슈가 네. 그러니까 쇼티지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쇼티지 가장 또 많이 생각나는 거 미국의 변압기 쇼티지. 어제 안 그래도 저희 변압기 이야기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빅픽처. 네. 변압기 쇼티지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제 기억으로는 탄약도 쇼티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탄약? 네. 총알. 네. 네. 이쪽도 탄. 예.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풍산 움직임도 그렇고 그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딱히 투자 네. 포인트로 잡고 싶지는 않으세요? 이제 딱히 그냥 나중에 조금 기다렸다가 반도체도 쇼티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으로 알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다뤄봤어요. 좀 시장에서 약간의 출렁임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상승해주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